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정의 1일 1분 중국어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거의 한 2, 3분짜리 영상만 찍다 보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혼자서만 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촬영해 봅니다. 저는 지금 교회 가기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렸고요. 영상을 찍더라고 이렇게 편하게 찍더라도 주제가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효과적인 중국어 회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해봤어요. 적었으니까 제가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권하는 중국어 회화 공부 방법 첫 번째, 생존형 중국어부터 익혀라입니다. 생존형 중국어가 왜 도움이 되냐면요. 현재 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빨리 익히게 되고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쉬마려워요. 我要尿尿 이렇게 말을 해야겠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물 마셔 뭐 이렇게 喝水吧 이런 문장. 혹은 핸드폰 만지지 마. 别玩手机 이런 문장.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박람회 같은 데 갔을 때, 이 아이템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할 때, 这是什么? 하고 물어보셔야겠고요. 가격도, 多少钱? 네, 얼마 전에 했죠. 여행하시는 분들도 물론, 얼마예요? 라는 표현 필요하실 거고요. 화장실 어디예요? 라는 문장도, 필요하실 거예요. 洗手间在哪儿? 얼마 전에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상황, 목적에 가장 필요한 문장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거였냐면요. 저는 처음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처음에 살았는데요. 이게 기숙사 주 출입구를 밤 9시 반이면은 잠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매점에 갔다가 한 9시 40분쯤에 도착하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감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老师不好意思请给我开门 하고서는 말을 해야 했죠. 그래서 당시 이런 문장을 모를 때는 계속 문만 두드리면 이제 두드렸었거든요. 그럼 너무 시끄럽고 이제 스스로도 이 말을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제가 곤란한 상황들을 다 쓴 다음에 중국어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하면서 그 문장을 다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 다 찾아서 성조 익혔고 그 문장을 입에 달달달 외웠어요. 그 당시 참고로 그 문장을 써주셨다고 해도 저는 문법적으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는 얘를 수식하고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그 문장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통으로 암기를 했죠. 생존형 중국어 문장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끝에서 여러분한테 중국어 표현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장을 위주로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각각의 이제 어떤 중국어가 궁금한지 필요한지 고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개씩만 단어를 외웠어요. 사실 토익 공부하는 사람, 전공이 중국어인 사람 입장에서 단어 하루 20개씩이면은 많지는 않죠. 적죠. 하지만 저는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단어 20개 외우는데요. 2시간 동안 외우고요. 4시간 동안 중국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놀면서 그 단어들을 썼고요. 책에 나왔던 예문들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이 문장을 말했을 때는 그런 감을 익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하면서 흥미를 오래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第三세 번째입니다. 대화 파트너를 찾아라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회화를 외웠는데요. 물론 회화책에도 A, B, A, B 이런 식으로 대화 구조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상황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회화문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어떤 반응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를 찾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전화 중국어라든가 화상 중국어라든가 1대1 과외 같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외국 친구와 언어 교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배가 아파. 저 배가 아파. 我肚子疼 하고 말했어요. 친구라면은 你怎么了? 왜 그래? 하고 물어볼 거고요.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이 말했다면 의사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뭘 먹었어요? 라고 昨天晚上吃了什么? 하고서 먼저 물어보겠죠. 이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존형 중국어부터 익히는 것. 두 번째, 본인이 할 수 있는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 세 번째, 대화 파트너를 찾는 것. 네, 저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도를 꾸준히 해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중국어를 공부한 지 한 5개월 정도 만에 지금은 HSK라는 중국어 시험 제도가 예전과는 급수 제도가 바뀌어서 신 HSK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는 9 HSK를 봤었어요. 그때 5개월 만에 한 5급을 땄었어요. 중국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네, 그 5급이 어느 정도냐면 일상 대화는 문제가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를 또 뭐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연태에 있었거든요. 중국에 잠깐 연태에 있었는데 친언니가 청도에 왔었어요. 그때 연태에서 청도까지 중국어를 배운 지 5개월 만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연태에서 청도까지 왔다 갔다 왕복으로 언니를 이제 보러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한 4시간 거리 정도 되거든요. 직접 가서 차표 끊고 이제 뭐 버스에서 무슨 일 있어도 제가 제 표현, 의사 표현 할 수 있었고요. 뭐 도착해서 청도에 언니가 있었던 곳까지 주소도 제가 찾아갈 수 있었고요. 길도 물어보고요. 네, 이런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직원이 왔다 갔나 봐. 제가 이렇게 회화 공부했던 방법 나눠봤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영상 도움 되었으면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회화 표현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